자, 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서울 지역 자사고 8곳 재지정 탈락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주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어제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입니다. 자, 한겨레와 조선일보 두 기사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일단 한겨레는요. 일반고 살리기 힘 실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평가죠. 그리고 반면에 조선일보는요. 강남 8학군으로 몰리듯 이런 현상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두 가지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요. 그럼 두 개의 기사 연속해서 보겠고요. 그 사이 네 분 패널께서는요. 어느 쪽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는 걸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이유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걸어주세요. 자,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서울 자사고 8곳 지정 취소됐다. 고교체제 개편에 힘 실린다. 뭔가 바로잡아 가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서울교육청 13곳 재지정 평가 결과 어제 발표했습니다. 전국 합치면 11곳이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외고, 국제고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런 주장을 소개하고 있군요. 시행령을 개정해, 그러니까 법령을 바꿔서 아예 일괄 전환해야 된다. 이런 평가도 필요 없다. 그냥 법령 바꿔서 다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에 힘 실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제 그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안은 없이 폐지부터 하는 거다. 강남 8학군으로 몰릴 듯하다. 폐지는 폐지인데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교육비, 학력 관련 대책은 없이 폐지만 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 강남 쏠림 현상만 심해질 것이다. 부작용만 나한다. 뭐 이런 평가인 겁니다. 자, 두 개의 기사 연속해서 봤는데요. 평가가 아주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발표 내용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 모습도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연이어 보겠습니다.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 대상 13교 중 8교를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를 위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점수 차이는 지난 2014년보다는 편차가 좀 줄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60점대, 70점대 뭐 이렇게. 다들 좀 약간 어이없는 상태이고요.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와 결과라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저희가 신문 2개 그리고 영상까지 두 가지 영상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원희 변호사부터 두 개의 기사 연속해서 저희가 보면서 비교해 봤는데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써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원희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두 신문 중에서는 네. 조선일보의 강남 8학군으로 몰릴 것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이렇게 자사고에 대해서 재지정이 취소가 된다라는 부분이 아직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어떤 동의 절차,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 그동안 계속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교육부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을 그대로 따르려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은 자사고로 취소가 되는 부분이 기정사실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만약에 공약을 다 지킨다고 한다면 다 없애야죠. 그런데 뭐 후폭풍을 의식해서 대략 절반 정도만 지정을 취소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이도저도 안 되는 결과라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전교조와 교총 다 양쪽에서 비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사고는 굉장히 적은 수의 학교만 남게 될 것이고 예. 그렇다면 그 학교에 대한 과열 경쟁 예. 그리고 자사고가 줄어들었을 때 기존의 특목고가 사라질 때 어떤 나타난 후폭풍 예를 들어 강남 집값이 갑자기 상승된다든지 예. 결과적으로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간접적인 후폭풍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만약에 공약을 지키려고 했다면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아예 다 없애버린다든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어떤 교육 정책 아닌가. 어정쩡 5년지 대계다. 예, 그런데 사실 교육 제도라는 것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예. 사회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뀌는 것이 자주 이루어지면 사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를 떠나서 예. 자주 바뀐다는 것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을 주겠죠. 네. 5년 갖고 어떻게 대개가 될까요? 뭐 5년을 쓰신 거는 자사고 이 재지정 평가가 5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5년마다 평가를 하는 게 대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간상으로 보면요. 지금 이현희 변호사께서 이게 어정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양쪽에서 다 지금 불만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양쪽 다 지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자, 바꿔주시죠. 자, 경향신문 기사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공약처럼 일괄 폐지해야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 교육에 정치 이념이 개입됐다. 이렇게 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보 보수 교육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자, 그럼 진보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사고 존재를 인정한 거이다. 그러니까 일부를 재지정한 게 자사고 존재를 인정한 거다. 대통령 교육감의 의지 부족이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없애라는 주장인 거예요, 여기는요. 반면에 보수 진영, 정권 바뀔 때마다 존폐 반복한다. 이게 뭐냐는 거죠. 정권 바뀌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법률로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 자사고를 인정하라. 이런 주장입니다. 뭐, 발표는 하는데 양쪽에서 다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수희 변호사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열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부 정책이 결국은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쪽에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다 일반고로 만든다고 하면 과거 같은 강남 8학군이 저는 다시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게 현실이니까 저는 강북 교육도 받고 강남 교육도 받습니다. 그 일반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자사고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 강남에서의 그 학군에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까지 저는 걱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일반고들은 믿을만 하니까. 거기서 경쟁을 하면 애가 그래도 좋은 대학 갈 거라고 믿을만하는 건 뭔가요? 입시와 관련해서 입시와 관련된 거. 우리나라의 입시 성적을 잘 낸다는 뜻이죠. 예, 뭐 얘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서 자기 밥벌이 하면서 그래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거보다는 만족하면서 사는데 이거보다는 어느 대학이라든 인서울, 서울 안에 대학을 보내고 뭐 이런 거가 결국은 우리나라 그 교육의 거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8학군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일종의 풍선 효과라 그럴까. 여기 누르니까 다른 데서 저는 빚어 나올 거다. 그 절반 학급의 절반 애들이 수학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절반을 엎드려 자는 그런 일반고라고 하면 다 그런 학교 말고 다른 데서 또 뭐 그게 사교육이든 뭐든 내 애가 공부 잘한다면은 어떤 방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삐져나오는 다른 데가 풍 터지는 그런 그 부작용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작용, 그러니까 대안 없이 폐지부터 하니까 분명히 뭔가 다른 쪽으로 부작용이 불거질 것이다.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셨군요. 자, 이번 유기용 전 의원께서는 공교육 정상화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겨레 기사에 좀 가까운 의견인데요. 제가 국회 교육이 있을 때도 사실은 계속 다뤄왔던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를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데 반대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면 자사고가 죄송합니다. 마치 입시 명문고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원래 자사고의 취지는 사학의 건학 이념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준 건데
일부 자사고가 이것을 악용해서 예. 국영수 위주의 입시 중심의 교육을 예. 시킨 데서 예.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보다 등록금이 3배쯤 비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 사회적 약자, 예. 저소득층 아이들을 입학시켜라는데 거의 모든 자사고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돈 없으면 자사고 못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교육 유발 효과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통계를 봤는데 월 50만 원 이상의 과외를 하는 아이들, 예. 일반고의 경우는 한 30% 정도 됩니다. 예. 일반고 지망생들의 경우는. 그런데 자사고 지망하는 아이들은 예. 월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예. 8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훨씬 많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자사고로 인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되고 예.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들어가서 예.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 공교육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도 예. 사실은 교육과정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사회통합 전형을 제대로 지켰는지 예.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저는 이걸 뭐 완전 폐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자사고의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고등학 자사고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존재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파락군으로 몰릴 것이다라는 데는 저는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학 전형 자체가 학생부 그리고 이른바 학종이죠. 학종. 그렇죠. 상대평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같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강남으로 갔을 때 거기서 불이익을 받을 성적이 우려가 있기 좋은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굳이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네요. 자사고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그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달이 됩니다. 미달되는 자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후속 조치로 일반고들을 더 발전시키고 그밖에 자율형 공립고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일반고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근데 한쪽에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된 현상, 그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저는 이번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발표 내용은 별도로 하고요. 그 형식에서 발표하면서 점수가 분명히 있는 건데 점수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지적도 있더군요.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점수 공개는 왜 안 했을까요? 아마 이제 그 13개 학교들 간의 서열화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교육부가 아마 이번에는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지정 취소된 학교들이 소송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그 기록들이 공개되고 아마 그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뭐 그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사고 관련해서 그동안 참 많은 얘기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눈길을 끈 건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자리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다 특목고를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자사고 논란이니까 또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학부모들, 자기 자식들은 외고 보냈으면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정부 핵심 인사들은 혜택 다 보고 다른 사람들은 집 근처 학교 가라는 거냐. 뭐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명단이 적혀 있는데 제가 뭐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름을 보면 꽤 무거운 자리에 지금 중요한 자리에 지금 현 정부에 계신 분들인데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비판의 대상으로 또 항상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자사고 얘기만 하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자, 세 분 말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정우갑 의원님. 일반고 대책은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주셨네요. 저는 뭐 여러 각각의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무슨 아바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때고 그런 논리가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앞서 이제 유계용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원래는 자율형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기로 했는데 취지에 맞지 않는 운행 자체는 문제가 분명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대안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현재는 예를 들면 우월성 교육이라는 거는 과학고도 있고 영재고도 있고 또 외고 국제고 뭐 그것도 내년에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그 상황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별의 유형이라는 것이 또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대학 입시 문제라고 보는데 입시 선발할 때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보도되고 전해진 대로 하면 좋습니다만 대학에서는 분명히 특정 고등학교에 대해서 우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 식의 채용을 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선발할 때 선발 과정에서 그런 선발 과정에서 뽑기 때문에 과연 그 시장에서 그것을 버틸 수 있겠는가. 상당히 부작용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문제는 그럼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뭐 좀 대안을 갖고 이게 움직여줘야지. 이번 일정 부분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지금 폐지 수순으로 가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또 우월성 교육의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며 더 중요한 거는 일반고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일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연히 와닿지 않는다. 그 점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입시와 같이 병행되는 여러 정책들 이걸 종합적으로 과연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어떻게 지향할 것인지 이 정부에서는 그것이 좀 명확치 않다는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449 문제에 관해서 네 분 말씀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전체적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